자,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좀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지만 바빴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뉴스케일 파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아이랜, 그리고 로켓랩, 테슬라, 팔란티어, 좀 요렇게까지 말씀드릴 건데, 추가적으로 시간이 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영상이 안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종목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5가지 종목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한 만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브리핑 드렸던 대로 그 구간 안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변동이 있는 건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 거니까 영상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일단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먼저 눌러주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뉴스케일 파워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나스닥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겠죠. 왜 그러냐면 나스닥이 이전에 한번 좀 아래로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구간에서부터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좀 아래로 좀 급격하게 뺐다가 다시 좀 바로 말아 올리는 좀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죠. 근데 가격 회복이 막 그렇게 다들 좋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조금씩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아래로 이렇게 빠졌는데 다음날에 바로 올려줬다라는 거는 그래도 살짝의 노이즈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가격 회복을 해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25,200포인트까지 올려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좀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흐름을 만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털어내는 좀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리스크 관리를 외쳐왔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그럼 리스크 관리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 중인 거 어느 정도 확정 수익을 가져가고, 그리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래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좀 그런 구간에서 다시 잡으면은 그게 리스크 관리인 겁니다. 근데 결국에 리스크 관리라는 게 현금 비율을 높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손실 중인 거를 비중을 줄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손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수익 중인 것들만이라도 현금을 만들어 놔라, 확정 수익을 가져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리스크 관리를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떨어졌는데 다시 올랐다, 그래서 빠르게 말아 올려줬다, 이게 보면요, 이때 좀 여기를 지켜줬어요. 요 날에는 이 캔들에선 지켜줬는데 여기에서 한 번에 바로 뺐거든요. 근데 이 다음 캔들이 바로 이전에 음봉 캔들을 잡아먹는 그런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위로 좀 완벽하게 올려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있는 거는 노이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상승 흐름을 만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털어내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전에 여기에서 말씀드렸고, 확정 수익 구간, 확정 수익 구간, 그리고 내려왔을 때 다시 받아볼 만한 구간, 그리고 내려왔을 때 마지노선인 구간, 그죠? 여기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확하게 14.8의 매물대를 정확하게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결국에 이제 주봉으로 가서 봤을 때 단기적인 W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W 패턴 만들면서 우리가 넥라인에서 저항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저항받고 다시 19달러 구간에서 이번에는 지지받고 돌파해주는 흐름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보셔야 될 거는, 지금 가격적인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막 좋다가 아니고 지켜줄 곳은 지켜주면서, 그리고 저점도 높여주면서 반등분이 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제가 14달러,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9달러는 넘어야지 SMR이 뉴스케일 파워가 결국에는 상승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좀 옆으로 비볐다가 좀 이렇게 아래로 빠지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낸 다음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도 14달러 구간은 지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반등분도 괜찮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 19달러에서 17.7달러가 오면은 받아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고, 1차적으로 여기 구간에서요. 그리고 내려온 다음 받아볼 만하다. 그래서 내려왔죠. 그래서 내려온 다음에 다시 빠졌을 때 마지막으로 지켜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대응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큰 틀에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 드렸던 내용 그 안에서 다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는 14달러를 기준으로 종가 마감, 이탈 마감을 하게 되면은, 주봉이 이탈 마감을 하게 되면은 사실 언제 다시 위로 올려낼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실 손절을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사실 뭐 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 차라리 올리는 게 더 쉬워 보이는 좀 그런 전체적인 시장 흐름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는 이렇게까지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이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걸 좀 말씀드리면은, 요 구간에서 제가 매수 타점 드렸어요. 매수하실 수 있게. 그죠? 그래서 여기 48달러 구간에서 확정 수익 가져가라, 그리고 60달러 구간에서 확정 수익 가져가라, 이렇게 1차, 2차 나눠서 말씀드리고, 이번에 나스닥 폭락 거의 비슷하게 했죠? 나스닥 폭락하면서 다시 매수 타점까지 왔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다시 한번 받아볼 수 있는 매물대인데, 다시 한번 받아봐도 좋은데, 나스닥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나스닥이 25,200포인트 아래에 있었어요. 나스닥이 불안하기 때문에 비중은 줄여서 우리가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익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겠죠. 근데 제가 텔레그램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가 브리핑도 드리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 아이랜 브리핑을 드릴 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리고 상승을 바라본다고 했던 것도 지금 구간 위에 있으면은 상승에 더 유리한 구간이고, 72달러를 넘어가게 되면은 상방에 대한 가속화가 열리면서 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저는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상승 나와요, 상승장입니다, 요렇게 말씀 안 드려요. 근데 텔레그램에서 뭐 제 영상을 봤나 모르겠는데, 뭐 아이랜 상승장이라면서 뭐 떨어지네, 뭐 제대로 알고 분석해라, 요러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거기서 좀 멘탈이 좀 많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운영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그냥 Q&A 방으로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멘탈이 좀 많이 갈려가지고 Q&A 방으로만 쓰고 있다. 그래서 조금 의욕이 없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렇고, 이제 사실 잘 어쨌든 모르겠어요. 영상은 계속 찍을 건데 텔레그램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제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저도 시간을 할애하면서 하는 건데, 돌아오는 거는 뭐 제가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욕밖에 없어요. 욕. 뭐 감사하다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 하나에 굉장히 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제가 멘탈이 좀 약하다라는 걸 이번에 다시 알게 됐다. 그래서 뭐 어쨌든 아이랜 같은 경우에도요, 충분히 뭐 여러분들한테 수익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23% 구간, 그리고 54% 구간, 요렇게 좀 안겨드렸다, 아이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내려왔을 때 받았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거의 한 20% 구간에 다가와 있다. 근데 여기서도 제가 사실 요 48달러 구간도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이 빠지면서 좀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좀 피해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론 저기지만 어쨌든 아이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 지켜주면서 똑같아요. 48달러 구간 중요합니다. 지금 저항 받잖아요. 중요해요. 그래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확정 수익 가져갈 될 구간이, 근데 여기서 한번 밀어줬기 때문에 그만큼 매물대가 약해진 거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판단하에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매물대 자체는 약해졌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자리는 이전에 한번 저항받고 못 뚫어냈던 60달러 구간, 여기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48 구간보다는 60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정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랜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제 비중은 줄이셔도 돼요. 왜냐면은 뭐 중요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랜 같은 경우에도 60달러 구간 위로만 올려내면은, 근데 여기서 채널 받고 저항 맞았기 때문에 채널 위로 올려놔야겠죠. 지금 채널이 64달러예요. 64달러 위로는 좀 올려놔야지만 이때부터 하락했던 에너지를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64달러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이랜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로켓랩을 보면요, 로켓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분명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96달러 구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희 방에서 계속 그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82.6에 채널이 있잖아요. 채널에서 단기 지지 받는 거다. 그래서 만약에 올려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될 건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간에서는 물량 다 덜어냈으면 할 거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들어갈 때는 63달러 구간에서 60달러 구간 이 구간까지 내려올 거니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정확하게 닿진 않았어요. 몇 퍼센트까지 왔냐면은 2.2% 띄워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깝게 안 왔죠. 근데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미리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놓친 거예요. 그냥 제가 조금 더 부족했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고점에서부터 하락은 잘 피했고 우리가 좀 더 강심장이었으면은 어떡하지 하다가 잡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뭐 이쯤에서. 근데 어쨌든 요런 곳조차도 그냥 단기적인 반등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한 가지 관점이 달라진 게요. 만약에 이렇게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제가 여기 구간도 말씀드렸어요. 70 구간. 이 구간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아 올려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다시 한번 82.6으로 올려냈을 때 그때는 여기서부터 하락했던 에너지를 소화를 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에 유리한 구간으로 지금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리꽂은 다음에 올려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그만큼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구간은 지금 좀 올라와서 좀 많이 가격이 달라졌을 건데 83.5죠? 83.5의 구간 그러니까 채널 위로 돌파 보여주고 눌림에서 지지받는 거 여기 눌림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볼 수가 있다. 근데 눌림 자리에서 매수를 했을 때 손절 가격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 손절 가격은 우선은 좀 진행이 되면서 보자. 어쨌든 한 가지 관점이 달라졌다. 로켓랩에 있어서는. 그죠? 그래서 83.5 여기 채널 위로 올려내면은 이 위에서부터 하락했던 에너지를 좀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이렌의 72달러 구간 말씀드렸죠. 상방에 대한 가속화 거기가 로켓랩에서는 90달러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위로 제가 좀 그 다음 구간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쪽 구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한번 다시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2차 좀 구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로켓랩에선 좀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고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켓랩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빠졌어요. 이번에 많이 빠졌는데 요것도 제가 매수 구간을 요때 당시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424에서 417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방에서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이번에 또 나스닥 밀리면서 아래로 떨어졌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라는 게 사실 요런 거예요. 여기서 사실 뭐 어느 정도 수익 구간 아니면은 뭐 본전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물량 잘라내고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물량을 담아실 수 있는 요런 게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거. 그래서 어쨌든 제가 2차 구간을 여러분들한테 382달러 구간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뭐 살짝 아쉽게 뭐 1.5% 안 되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지금 막 진짜로 지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1.5%로 구간을 잡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로 이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5%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424에서 417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쪽 구간은. 그럼 이거는 이대로 보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딱점 382 구간이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1.5%로 잡고 보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잠시만 제가 찾아서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잠깐 찾았는데 보시면은 각 값들 1에서 1.5 범위값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요거 이 종목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지를 한번 드렸을 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제 채널 좀 집중하고 계셨던 분들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타점이라고 생각은 해요. 뭐 어쨌든 이것도 사실 안 믿으실 수도 있어서 어쨌든 놓쳤다라고 보고 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444 구간 요 구간을 좀 완전히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아래로 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구간까지 올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보시면은 주봉상에서 움직임이 계속 못 올려내고 있죠. 그래서 못 올려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에서 444 구간 위로 올려내야지만 좋은 구간에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뭐 딱히 말씀드릴 거는 없습니다. 뭐 382 구간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있고 뭐 나스닥도 지금 반등 괜찮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지켜보는 거밖에 없어요. 뭐 매수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 구간에서 뭐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중에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지지와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가 저항이었었는데 그죠? 저항이었었는데 돌파를 한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는 지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탈하면은 올라갈 때 저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돌파해서 눌렸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라. 돌파해서 눌렸을 때 매수하셔라. 아시겠죠? 좀 요런 게 조금 더 안전해 보인다. 지금 굳이 매수 구간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매수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382 구간을 이탈하면 위험한 구간이었는데 다행히도 지켜내면서 반등 보여주고 있다. 요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8분인데 이것까지 말하면 20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 161하고 144 구간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찍고 반등 보여줬다가 다시 내려왔다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지지와 저항이 이탈을 하면은 돌파를 하면은 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팔란티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탈했다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항에 들어왔다. 저항 구간에 들어왔는데 이것도 사실 이 구간 자체가 팔란티어는 넓기 때문에 각각의 선들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범위 네모 값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팔란티어도 돌파 보여준 다음에 똑같이 눌렸을 때 매수하시고 그리고 다음 매수도 돌파했을 때 눌렸을 때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다. 근데 뭐 아래에서 비중을 조금 더 실을 수 있고 위에서는 뭐 내려갈 거에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을 좀 둔다는 의미로 뭐 위에서는 아래에선 70%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고 하겠다 했을 때 30%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도 거의 그냥 채널에서 지지 잘 받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가도 지금 사실 받을 수 있는 구간 자체는 있기는 합니다. 물론 범위값이 좀 넓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구간 자체를 이탈을 한다 그러면은 마감하는 거 뭐 캔들 마감하는 거 보고 뭐 물량을 100개가 들고 있으면은 여기서 뭐 30개에서 30개든 뭐 50개든 물량을 덜어내고 내려왔을 때 나는 차라리 요만큼을 더 받겠다. 좀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좋습니다. 근데 다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프리장에서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구간 자체는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위로 올려줬을 때 171은 올려줘야지 171달러는 올려줘야지 그래도 좀 좋은 구간에 들어간다. 여기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구간. 하방 압력을 좀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171달러 구간이.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팔란티어도 이렇게까지만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또 답글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져 있다라고 하면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시청하셨으면 사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댓글로 화이팅이라고까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영상 촬영하는데 힘이 나니까 화이팅까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진짜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